안녕하세요. 미선쌤의 라이프 스토리텔링입니다. 오늘은 제가 학부모가 되기 전 교사였을 때와 학부모가 된 이후 학생들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저의 교육관과 가치관이 크게 변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고의 유연함이 좀 생겼다고 할까요? 제가 싱글이었던 일명 20년 전 라떼 시절에는 말입니다. 학생들이 옷을 깨끗하게 입지 않거나 손톱에 때가 있는 상황을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또 남자아이들이 희한한 옷차림으로 오는 것도 이해가 안 됐고요. 처음 교사 생활 5년 동안 3, 4학년을 주로 가르쳐서 더 그랬던 것 같아요. 아이들 옷에 무언가 묻어 있으면 부모님이 빨아서 깨끗하게 입히셔야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어요. 아니 그래도 저학년 정도 되면 아직 옷을 제대로 입었는지 손톱은 잘 깎여져 있는지 봐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단정적으로 생각했습니다. 물론 대부분 학생들은 깔끔하게 입고 오긴 하지만 가끔 손톱에 때가 있는 모습을 보긴 했거든요. 근데요 지금 제가 남자아이를 키워보니까요 이 옷에 묻는 건 기본입니다. 아직도 밥을 옷으로 먹는 건지 이 밝은색 옷을 입히면 꼭 상의에 색깔 진한 음식물을 떨어뜨립니다. 세제가 좋아졌다지만 이미 한번 물든 자국은 쉽게 안 빠지죠. 어두운 옷도요 기름 묻으면 그대로 남습니다. 그렇다고 금방 크는 아이 옷을 매번 새로 살 수도 없고 이번 시즌만 입자 하고 그냥 입혀 보냅니다. 이제 바지는 또 어떻고요? 이 밝은 색을 입히면 발목 쪽에 흙 얼룩은 필수입니다. 이 손빨래를 해도 잘 안 빠져요. 아이고. 그리고 이제 집에서 스스로 옷 고르게 하는 훈련을 시키잖아요. 여자 아이들은 어려서부터 예쁘게 이제 보이려고 한 경향이 있어가지고 비교적 위아래 잘 맞춰서 입고 양말도 맞춰서 잘 입습니다. 그런데 우리 좀 듣고 있을 텐데 제 아들 4학년 되어서야 위아래 맞춰 입기 시작했어요. 이 작년까지만 해도 제가 한번 놓치면 위아래 전혀 안 맞는 패션을 당당하게 완성하고 등교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싱글이었던 시절에는 이 아이들 옷차림을 보고 굉장히 왜 부모님이 잘 안 챙겨주는 거야 라고 어설프게 판단했던 제 자신을 깊이 반성합니다. 자식 키워보니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예전에는 흙 가지고 놀고 운동장에서 뛰노는 게 자연스러웠잖아요. 그래서 손톱에 때도 좀 있고요. 근데 요즘은 흙 만지고 노는 아이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손톱 때는 잘 없는데 대신 손톱이 엄청 길더라고요. 단백질 보충이 잘 돼서 그런가? 하여튼 잠시만 방심하면 손톱이 쑥쑥 자라 있습니다. 지금 이 글을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저를 보니까 제 손톱이 기네요. 네. 이따가 바로 깎겠습니다. 자, 이게 제가 첫 번째로 아이들과 학부모님을 잘 이해 못했던 부분이었고요. 그 다음 또 제가 바로 학부모님들의 무관심이었어요. 학교 행사나 시험, 체험학습, 기타 등등 그렇게 그다지 자녀들과 관련된 일에 관심이 없어 보였어요. 제가 봤을 때. 맞벌이라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 당시만 해도 맞벌이가 별로 없었을 때니까요. 가정주부여도 별로 관심이 없는 것 같아서 좀 개인적으로는 좀 서운했습니다. 특히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니까 맞벌이 하는 경우에 학부모님들은 당연히 더 신경 쓰기가 좀 어렵고요. 그 외에 보니까 저도 결혼해서 그렇지만 참 인생사가 그냥 엄마로서 아빠로서의 삶뿐만 아니라 개인사별로 다사다난한 일들이 너무 많아요. 모두들 누군가의 어머니나 아버지이기도 하지만 누군가의 딸, 아들이기도 하고 또 누군가의 아줌마, 아저씨,
또 어디 소속되어 있으면 누군가의 동료이거나 기타 등등 뭐 종교단체에 있으면 누군가의 공동체 어딘가의 공동체 멤버이기도 할 것이고요. 아무튼 싱글일 때는 단순한 삶을 살았던 저로서는 이 결혼과 동시에 또 다른 세계에서 활동이 한다는 것을 어렴풋이 알았지만 이렇게 클 줄 몰랐고요. 또 자녀를 낳고 나서는 엄청난 양육 세계가 있다는 것을 전혀 몰랐죠. 그냥 관념적으로 아는 거랑 진짜 겪어보고 아는 거랑 너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관점이 조금 바뀌었는데 지금 학부모님들이 혹여 자녀와 관련된 일을 그리 신경 쓰지 못한다 하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이해가 돼요. 저도 가끔씩 뭐 제 자녀와 관련된 교육이나 기타 등등등을 그냥 좀 관심을 조금 내려놓을 때도 있거든요. 물론 일부 학부모님들은 요즘에 이 자녀 사랑이 너무 과도해서 예민하게 신경 쓰면서 학교에 또 학급의 교사에게 감나라 배나라 하는 경우가 있죠. 뭐 이런 거는 좀 힘들긴 합니다. 민호를 너무 많이 넣으면 힘들어요. 그 다음에 제가 싱글일 때 진짜 이해하지 못했던 게요. 얘들이 우는 거였어요. 뭐 친구들끼리 싸우고 뭐 심지어 몸싸움 하고는 선생님 앞에 불려 나와서 뭐 얘가 잘못했어요, 제가 잘못했어요 말하면서 막 우는 거예요. 아니면 뭐 계속 막 제가 울어. 먼저 저 아무튼 때렸어요. 일단 울면 제가 먼저 선생님께서 놀렸어요. 불쌍히 여길 거라 생각하는 건지 아니면 너무 감정이 복받쳐 올라오는 건 잘 모르겠는 거예요. 제가 제 입장에서는 뭐 그러든지 말든지 울든지 말든지 저는 그냥 객관적으로 잘잘못을 따져서 잘못한 건 잘못했다, 사과할 건 사과해라, 네가 이해할 건 이건 이해된다, 이런 식으로 딱 갈라가지고 애들을 이렇게 중재를 했거든요. 지금도 사실 솔직히 애들이 울면 그 눈물의 상황에 마음이 동하거나 감정이 여려지진 않아요. 이러고 보면 제가 TJ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학부모가 됐잖아요. 엄마가 되고 나니까 요런 건 있어요. 경험과 지식의 축적이죠. 애들이 막 감정이 막 올라와요. 지들끼리 싸운 다음에. 그러면 일단 저는 울게 합니다. 아니면 뭐 잘못한 행동하고 난다고 울어. 그럼 저는 일단 울게 해요. 옛날에는 울지 마 라고 바로 끊었는데 지금은 이제 시간 준 다음에 적당히 울었다 싶으면 다 울었지? 이제 그만하고 이제 그때 이제 애들에게 너는 이런 점이 어떤 점이 잘못했고 이런 점은 고쳐야 돼 라고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싸우는 경우는 중재를 하죠. 그 어린이가 괜히 어린이겠어요. 어른도 감정 올라오면 그런데 어린이니까 판단력보다는 감정이 더 올라오겠죠. 그래도 제가 교사니까 고쳐야 할 건 고치게 해야 되고 또 훈계할 건 훈계하고 교육해야 되니까 여전히 방법은 똑같습니다만은 애들을 조금만 더 기다려주는 거는 제가 학부모가 되어서 나오는 하나의 습관이라 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이제 이 이야기 이거는 이제 뭐 싱글일 때 그 한참 그 트렌드와 유행가 뭐 아이돌 멤버 이름 다 외우고 다녔어요. 아마 지금 젊은 사람들 다 그러겠지만 뭐 스리랑카 봉사활동 이후에 5년간은 제가 또 5, 6학년 학생들을 가르쳤거든요. 애들하고 말을 통하려면 애들이 좋아하는 게 뭐고 관심사가 뭔지 알아야 이해하고 또 대화가 될 것 같아서 뭐 이런 저런 것들을 저도 많이 알아봤죠. 근데 이제 학부모, 그러니까 아이를 낳고 연년생을 키우면서는요 뭐 최신 트렌드고 뭐고 뭐 아이돌이 누구인지도 모르겠고요. 모든 육아를 했던 아줌마들의 그런 그 정식 코스 있잖아요. 뽀로로, 로보카 폴리, 옥터넛, 여자애이면 시크릿 쭈쭈 시리즈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보고요. 멤버 이름 외우는 거 이런 데 더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당연히 유명한 아이돌 이름 외울 틈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러다가 제 자식들이 좀 크니까 현재 이제 5학년, 4학년이거든요. 얘들이 유튜브나 쇼츠를 보면서
유행이나 밈을 보여줘요. 그러면 저도 이제 뭐 원하든 원치 않든 최근 트렌드나 밈, 뭐 애니메이션 트렌드까지 알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뭐에 열광하고 좋아하는 정도는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뭐 물론 꼰대, 사주팔자, 정관이 발달된 꽉 막힌 부분도 좀 있어요. 그래서 애들이 왜 그것을 좋아하는지는 그 감정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머리로는 분명 이해해요. 근데 동감은 못 하겠어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이 시도 때도 없이 섹스 세븐 하는데 그 유행을 왜 그 유행이 어디서 왔는지는 알지만 한편으로는 왜 그것을 할까 싶기도 합니다. 하지만 제 아들이 섹스 세븐 할 때 제 자식이기 때문에 귀엽긴 합니다. 아무튼 그 아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로서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게 이제 학부모 입장이래잖아요. 또 그 싱글 때는 그냥 다 애들의 마음을 그대로 다 이해를 했는데 제가 이제 학부모가 되고 나니까 그래 애들의 마음은 이해하지만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너무 많기 때문에 굳이 동감하거나 감정의 동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오히려 싱글 때도 감정의 동화가 잘 일어났는데 바쁘고 뭐 해야 할 일이 많이 있고 이런 학부모가 되고 나니까 굳이 그렇게 동화가 안 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싱글일 때는 학생들의 학부모님들께 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보여주려고 노력했고요. 학생들 개개인의 발전과 교육의 향상을 위해 나 이렇게 노력하고 있어요. 이거를 굉장히 많이 어필했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이러이러하고 교우 관계는 어떠하며 어떤 성격과 기질이 있고 브라브라브라브라 막 설명했죠. 나이도 학부모님들보다 어렸기에 더 그렇게 전문가로 보여지기를 노력한 거죠. 근데 이제 제가 학부모가 되고 나니 이제 물론 학부모님들 만나게 되고 상담하게 되면 뭐 아까 방금 했던 그런 이야기도 하죠. 뭐 교우 관계 어떻고 성적이 어떻고 성격이 어떻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전문가 교사 전문가 포스를 내기보다는요 그냥 이런 마음이 더 들어요. 얘 키우는 같은 처지 동병상련을 느껴요. 예를 들어 뭐 공부를 잘하거나 모범적인 학생의 학부모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그 아이 칭찬 많이 해주죠. 그 칭찬이 부모님의 자랑이 될 수 있게요. 그러면서 내 자녀의 좋은 점도 이런 게 있는데 내 아이도 잘 자라고 있구나 하고 상담해주면서 나도 스스로 만족해요. 그리고 이제 반대로 규칙을 좀 준수하지 않거나 트러블을 종종 일으키는 학생의 학부모님을 만나면 저는 이제 그 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이야기해주죠. 사실 그 아이의 부족한 점이 내 자식의 부족한 점 하나일 수도 있고요. 나나 학부모나 이 자식들 키우면서 이게 교육이 들어가긴 하지만 사실 기질이나 성향도 무시할 수 없으니까 그리고 부모님 외에 여러 가지 환경도 무시할 수 없잖아요. 그래서 내 힘으로 교육으로만 다 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학부모 입장이나 학생의 상태를 좀 이해하게 된다고 할까요? 이해를 더 많이 하게 돼요. 상담하면서요. 그렇다고 해서 아이의 잘못을 그대로 묵인하거나 용인하는 건 아니에요. 잘못한 건 잘못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학부모와 학생의 입장을 이해하긴 하지만 이럴수록 더 고치고 수정하고 노력해야 한다고 조언해 드리긴 하죠. 저는 아는 사람 통해서 건너 들은 건데요. 저학년 학부모님이셨대요. 학교에서 상담을 하고 왔는데 그 담임선생님이 자기 자녀의 부족한 점, 고모는 이게 부족하니까 이런 공부를 더 시켜야 되고 애들 관계에선 이런 경향이 있으니까 이렇게 해야 되고 브라브라브라브라 막 아이의 단점만 들고 와서
엄청 기분이 안 좋았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설마 담임선생님께서 센스 없게 단점만 이야기하지는 않았겠죠. 제가 봐도 그럴 것 같은데 아무래도 자식과 관련된 것이니라 사람들은요 부정적인 기억이 더 머리에 잘 꽂아지거든요. 그래서 그 학부모님이 그렇게 기분이 좋지 않았나 싶어요. 저 역시도 제가 교사가 아니라 학부모로서 내 자녀의 담임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게 되면 제 자녀의 단점 이야기만 귀에 쏙쏙 들어오거든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 알면서도 저도 그래요. 그래서 아마 그분도 그런 기분이 나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 입장을 또 바꿔볼게요. 이 교사 입장에서 교사의 경우에 만약에 학생이 고쳐야 할 점을요 말 안 하고 그냥 1년 보내면요 저야 그냥 자녀의 단점을 이야기하지 않은 아주 그냥 긍정적인 교사 이미지를 쌓을 수 있겠죠. 네, 이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저것도 잘하고 이것도 잘하고 괜찮아요. 뭐 그럴 수 있죠. 뭐 이렇게 말하면. 근데 한편으로는 아이의 발전 가능성과 변화 가능성을 주지 않았으니까 엄연히 직무유기가 될 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솔직히 저도 욕 안 넣어다 먹고 싶긴 한데 그리고 학부모님께서도 잠깐 기분 나쁘실 수 있어요. 하지만 자기 자녀, 학생의 발전을 위해서는 이 고쳐야 할 점과 부족한 점들을 잘 듣고 고치려고 노력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저는 교사 입장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해서 학부모님과 자녀 이게 좀 발전되기를 바라는 거고요. 학부모님들도 교사의 그런 입장과 의견을 이해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제가 싱글 시절의 교사랑 학부모가 된 이후의 교사가 학생과 학부모를 바라보는 관점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싱글일 때는 아이들이 좀 지저분하게 옷을 입고 오거나 어설프게 입고 오면 이해가 안 됐지만 내가 학부모가 되니까 애들이 어설프게 또 때로는 손톱이 길게 학교에 갈 수도 있겠구나 싶어요. 그리고 왜 학교 일에 관심을 가져주지 않아요? 라고 학부모님께서 무관심하며 서운해할 수 있지만 지금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라고 생각하고요. 오히려 과도한 관심으로 민원 넣는 사람보다 낫다 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거는 좀 여전히 그러긴 하지만 애들이 막 선생님 앞에서 이야기할 때 막 감정적으로 막 울고 그럴 때 옛날에나 지금이나 애들이 우는 건 좀 이해가 안 되고 그러긴 하지만 싱글일 때는 우는 거를 못 울게 했지만 지금은 좀 감정이 복받치면 울게 좀 해요. 좀 기다려줄 줄 안다? 이게 좀 바뀐 거고 싱글일 때는 학생 트렌드에 맞춰서 저도 세상 유행들을 다 알게 됐다는 거. 그런데 한참 육아 중에 교사 역할을 했을 때는 그런 건 몰랐다. 뽀로로만 알았다. 트렌드만 아이돌 트렌드 유행 몰랐다. 그랬던 거고요. 그리고 제가 싱글일 때는 오히려 내가 엄청나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전문가처럼 행동했지만 학부모가 된 교사 엄마가 된 지금은요. 같은 학부모님을 만나면 동병상련을 느낍니다. 그렇구나. 이해를 합니다. 이게 바로 관점의 좀 변화라면 할 수 있겠죠? 변화를 할 수 있겠을 겁니다. 자, 그래서요. 지금까지 제가 이런 얘기 했는데 여러분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저와 비슷한 시간을 지나온 교사라면 공감하실 거고요. 처음 들으신 분들은 교사 엄마의 시선은 이렇구나 라고 조금은 이해되셨을 것 같아요. 저는 그냥 교사 엄마들은 이런 마음이 있구나 라고 이해해 주신다면 저는 그걸로 충분합니다. 진짜예요.
오늘 저의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들 행복하시고요. 저도 학생들 잘 가르치고 제 아이들 잘 키우겠습니다. 우리 모두 화이팅 하시게요. 안녕!